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충격적인 세금 폭탄. 단순히 자녀에게 병원비를 송금했다가 1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은 서울 거주 50대 직장인의 사례가 최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아픈 자녀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매달 300만 원씩 송금했는데 갑자기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사전 통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세청이 5월부터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정밀 감시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한 세금 이야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내 거래가 개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일상이 세금 폭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대적으로 세수 확보에 나서며 세무 공무원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한 상황에서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한 감시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의 생활비, 결혼자금, 병원비 등 명확한 목적의 송금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 통보를 받는 국민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각종 뉴스와 정부 발표에서도 금액과 상관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가 감시 대상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오늘 하루만 해도 메신저와 인터넷 포털에서 가족 계좌이체, 세금, 생활비, 송금, 증여세, 부모 자식 금전거래 조사와 같은 검색어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미리 정리해드리자면 2025년 5월부터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정밀 감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생활비 송금도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커졌고 실제로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이 5년치까지 조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족 간 거래 조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가족 간 금융계좌 추적 시스템을 완비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준 결혼자금, 손자 교육비 등 모든 금전 이동이 세무조사 사각지대에 머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고액 현금 거래는 자동으로 통보되어 하루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시 곧바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세무조사 대상이라는 점을 모르고 생활하던 분들이 세금 통보를 받고 크게 당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박영일 씨는 딸에게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냈고 계좌이체 메모에 반드시 생활비라고 적었으며 딸의 생활비 지출 내역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 박 씨의 경우 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친구였던 고향에 거주하는 정명수 씨는 딸에게 갑자기 4천만 원을 송금했고 송금 메모에는 생활비라고만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송금 이후 딸의 통장에서 자동차 구입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 송금은 증여로 인정되어 정 씨는 추가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액이 크거나 내역이 불투명할 경우 조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처럼 최근 인터넷에서는 가족끼리 송금하면 무조건 세금 내야 하나요? 명절이나 생일에 보낸 돈도 증여세가 붙나요? 차용증만 있으면 무조건 세금이 면제되나요?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법상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되며
생활비 등으로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증빙과 내역이 필요합니다. 특히 차용증에 상환기일이 불분명하거나 부모의 나이를 감안할 때 터무니없이 긴 상환기한이 적혀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편법 증여로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뿐 아니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반드시 계좌이체 메모에 송금 목적의 생활비, 병원비, 카드 정산 등을 명확히 기록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엄마 생활비 보냈어요와 같은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1천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을 이동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금전 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상환기일, 상환조건, 상환자의 소득, 여력 등 신뢰성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상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가족 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부모가 각각 2억 1,700만 원씩 자녀에게 빌려준다면 총 4억 3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차용증, 입출금 내역, 상환 관련 자료가 모두 갖춰져야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자인 자녀가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으나 소득 수준으로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부모 전 계좌이체 내역이 조사되었고 국세청은 이를 편법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 통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반복적으로 거액을 송금하는 경우 조사 위험이 높아집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 조사 시 금액이 작더라도 반복적으로 이뤄지거나 사유가 불분명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는 10년간 누적됩니다. 무분별한 현금 거래는 국세청 자동 통보 시스템에 의해 즉시 포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투명하게 거래하고 명확한 송금 목적과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반복적인 현금 거래, 불투명한 계좌이체, 차용증 미작성 등은 모두 세금 폭탄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세법 변화와 국세청의 조사 강화로 인해 이제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메모, 문자 메신저, 내역, 차용증 등 적극적인 증빙 자료 준비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복적이고 불투명한 현금 거래는 반드시 피해야 하며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본인 상황에 맞는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어떤 방법으로 증빙 자료를 남기고 계신가요? 혹시 생활비나 결혼자금 등으로 송금한 경험이 있으신지,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할 계획이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실생활에 유익한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